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짧은 탓에 폭염 속에 등교하고 개학도 8월이어서 학사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 교실 안은 에어컨 덕에 시원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37도를 넘는 온도에 잠시 서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어 체육 수업은 실내에서 합니다. 폭염주의보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고 그 다음 수업에서도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여름이 길어지고 있지만 학사 일정은 반대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은 폭염이 시작된 지 한참 뒤에야 시작됩니다. 기간도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초등학교가 30일을 겨우 넘고 중고등학교는 23일에서 26일 정도입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은 8월 15일 광복절을 넘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고등학교가 8월 16일부터, 초등학교는 이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2학기를 시작합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경남의 무더위는 9월 상순까지도 이어집니다. 폭염 속 개학과 등교가 2학기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육당국이 이제는 테이블 앉아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보다 여름방학은 줄었지만 겨울방학은 40일 안팎으로 그대로이고 2주일 정도의 봄방학까지 있습니다. 방학 기간은 초중고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줄이는 대신 여름방학을 늘리는 학사 일정 조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오늘 경남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 불볕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더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은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도 마음껏 틀지 못하고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가까이 홀로 사는 89살 이성기 할머니의 단칸방. 창문을 다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지 않습니다. 선풍기 앞에서도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보지만 손등까지 땀이 가득 맺힙니다. 집안의 온도는 32도, 바깥 기온보다 겨우 2도 낮습니다. 올게 땀이 조금 많이 나는 것 편이네. 전에는 이렇게 더워 땀이 많이 나고 이렇지는 않았는데. 86살 노은식 할아버지도 쪽방에서 홀로 나는 여름이 버겁습니다. 별다른 수입 없이 정부 보조금만 20만 원, 쪽방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한낮 폭염에 시달리다 열대야로 밤잠까지 설치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도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선풍기는 여기서 이제 높이는 못 씁니다. 전기요금 많이 나면 전기료를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 가지고 이고 오늘은 마을마다 노인정 등 무더위 쉼터가 마련돼 있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거동조차 불편해 쉼터로 가는 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집에 홀로 있다 자칫 온열 질환에 걸리지는 않을지 사회복지사들은 혹서기에 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매일 아침에도 드리고 전화 드리고 저녁에도 전화 드리고 방문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더위에 이겨낼 수 있도록 선풍기도 지원을 하고. 경남 지역 독거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2,500여 명. 예년보다 더 일찍 시작된 불볕더위 속에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방재당국은 시민들에게 재난 대비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자 발송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발송 기준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과 충청, 전라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에 즉각 재난 대비 문자를 발송했지만 대구 경북 상당수 지역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도 이 같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통신사 기지국에 문자 전송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장애 처리를 하고 있는 기지국도 있는 거고 수리하는 것 부분도 있을 거고 해당 지역 분들은 거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못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 발송 기준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재난 문자 발송 업무가 지난해 8월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기상 경보의 경우 정부가 문자를 발송해야 합니다.
재난 문자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인데 상황이 심각할수록 발송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는 것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이드라인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중복으로 받는 경우보다는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년보다 빠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지난주보다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스템과 허술한 발송 기준 탓에 재난 문자의 효율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운전자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차량이 질주하는 급발진 사고,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후진하던 외제차 한 대가 기둥에 부딪히더니 난데없이 앞으로 돌진해버립니다. 차는 순식간에 야산에 처박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0대 노모와 함께 탔던 김성수 씨는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아무리 눌러도 안 됐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 일어나고 나서도. 28년 운전 경력의 김 씨는 이 사고가 차량 급발진 때문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차가 있어야 증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게 이 지구상에 저 사고 일어난 차, 저 차는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 공식 수리센터는 차량엔 결함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급발진은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와 차량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 등으로 판단하지만 사고 당시 거리가 짧거나 운전자가 당황한 경우 브레이크 등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사고 기록 장치가 없는 차량이 많아 차량 제조사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원인 규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것을 본인이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꼭 종합병원에서 수술 잘못하면은 피해자 가족이 수술 잘못한 거 밝히는 구조가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는 635건.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대기업 복합 쇼핑몰이 창원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천국이라 불리는 창원에 또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편리한 쇼핑 권리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인 창원의 옛 39사단터. 신세계 프라퍼티는 2년 전 이곳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3만 4천여 제곱미터를 75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스타필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과 식당, 여가시설까지 갖춘 새로운 형태의 복합 쇼핑몰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이어 최근 안성과 청라 등 서울 인근 신도시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도의 스타필드 허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대 입장, 관광 활성화와 편안한 쇼핑 권리도 중요하다는 찬성 입장,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모든 허가 절차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후보 시절 창원은 인구 대비 대규모 판매 시설이 많다, 스타필드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창원에는 대형마트 12곳, 백화점 5곳, 기업형 슈퍼마켓 37곳이 영업 중입니다. 인구가 더 많은 울산이나 경기도 수원보다 많습니다.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기존의 지역 상권은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스타필드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의 시작, 초복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이미 폭염은 진작부터 절정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은 지난 10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로 오늘로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폭염주의보도 아닌 경보 수준인데요.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사람 체온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또 초복인 만큼 삼계탕과 같은 전통 보양식 챙겨 드시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 한 점 지나지 않으면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양산과 모자, 선글라스 등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25도 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창녕 37도, 창원과 거제가 34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이 점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물론이고요.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도 폭염이 지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는 물론이고요. 축사와 농작물 등도 잘 살피셔서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11개 항공기업이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여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을 확인하고 미래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기술 박람회가 내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와 경남경찰청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함께 힘쓰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농협이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동화책 500권을 경상남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올 들어 진주 지역 가운데 혁신도시인 충무공동에서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주시는 올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 1,100여 명 가운데 충무공동이 140여 명, 12%로 진주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무공동에서만 신생아가 하루 평균 0.8명 태어난 것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출산 가능 연령대인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효과로 분석됩니다. 하동군이 섬진강 제첩잡이 어업을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추진합니다. 하동군은 이웃 전남 광양시와 함께 전통 방식의 섬진강 제첩잡이를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정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제도는 전통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됐고 현재 제주 해녀어업과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염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손실을 우려해 김해공항에서 유럽을 잇는 장거리 노선 취항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핀란드 항공사인 피네어가 지난해 김해 헬싱키 노선 신설을 추진했지만 국토부가 국적항공사의 손실을 우려해 핀란드 항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유럽 환승권 판매는 금지하는 등 사실상 김해공항 유럽 노선 취항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